안녕하십니까. 완독이 힘들 때 듣는 독서 소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인간 실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인공 요조의 어린 시절이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즐거운 독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들을 속여서 존경받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알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도 그 사람에게서 듣고는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그때의 분노와 복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만 하여도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저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보다도 흔히들 말하는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병약하여 한 달이나 두 달 혹은 1년 가까이 드러누워 학교를 쉰 적도 자주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병후의 몸으로 인력거를 타고 학교에 가서 기말 시험을 쳐보면 학급의 어느 누구보다도 성적이 좋았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도 저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 가더라도 수업 시간에 만화 따위를 그려서 쉬는 시간이면 같은 반 학생에게 그 그림에 대하여 설명하며 웃기곤 하였습니다. 또한 작문 시간에는 우스갯소리를 써서 선생님들로부터 주의를 들어도 저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사실은 은근히 저의 그 우스갯소리를 재미있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처럼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상경하던 도중 기차에서 객차의 통로에 놓인 타구에 오줌을 누고 말았다는 실수담. 그러나 그때 저는 그것이 타구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짓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순진성을 이용하여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를 고의로 애처로운 필주로 써서 제출하고는 선생님이 분명히 웃으리라는 자신이 있었기에 교직원실로 돌아가는 선생님의 뒤를 살짝 위양하여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교실을 나서자마자 즉시 저의 그 장문을 다른 학생들의 장문 속에서 찾아내어 복도에서 걸으며 읽기 시작하더니 크크 웃다가 이윽고 교직원실로 들어가자마자 다 읽었는지 얼굴이 새빨개져서 큰 소리로 웃으며 다른 선생님께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장면을 확인하고 무척 만족하였습니다. 익살꾼. 저는 소위 익살꾼으로 보이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존경받는 입장을 벗어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성적표는 전 학과에 걸쳐서 10점이었습니다만 품행만큼은 7점이나 6점이었기에 그것 또한 집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본성은 그러한 익살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미 저는 하녀나 머슴들로부터 서글픈 짓을 배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비열하며 잔혹한 범죄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았습니다. 이것에서 또 하나의 인간의 특질을 본 듯한 느낌마저 들었기에 힘없이 웃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었더라면 겁내지 않고 그들의 범죄를 모두 아버님이나 어머님께 호소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조차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호소한다는 수단에
조금도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에게 호소하건, 어머님에게 호소하건, 경찰에 호소하건, 정부에 호소하건, 결국은 처세술이 좋은 사람들의 세상에서 잘 통용되는 주장에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닐까요? 반드시 편파적으로 되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어차피 남들에게 호소해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역시 진실을 말하는 대신에 꾹 참고 익사를 계속하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뭐야, 인간에 대한 불신을 말하자는 건가? 그래? 너는 언제 크리스천이 되었지? 하고 비웃는 사람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간에 대한 불신이 반드시 종교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도 포함하여 인간은 서로 간의 불신 속에서 여호와고 나발이고 염두에 없이 태연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제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만 아버님이 소속하고 계셨던 정당의 유명인이 이 마을에 연설하러 왔기에 저는 머슴들을 따라 극장에 들어갔습니다. 극장은 10,000원으로 이 마을에서 특히 아버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청중들은 눈이 내리는 밤길을 335 무리를 지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날 밤의 연설에 대하여 마구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계사도 엉망이고 그 유명인의 연설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이른바 아버님의 동지들이 격분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저희 집에 들러 응접실에 들어오더니 오늘 밤의 연설에는 대성공이었노라고 정말로 기쁜 듯한 얼굴을 하며 아버님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머슴들까지도 오늘 밤의 연설에는 어땠느냐는 어머님의 질문에 아주 재미있었다고 대답하고는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그 머슴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연설회처럼 따분한 것은 없다며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주 사사로운 일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로 속이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도 상처 입는 사람도 없이 서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정말로 완벽한 그야말로 맑고 밝고 명랑한 불신의 예가 인간 생활에 충만되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서로 속이며 지낸다는 사실에 그다지 특별한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익사를 떨며 아침부터 밤까지 남들을 속이고 있으니까요. 저는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 따위의 도덕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서로 속이면서도 맑고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혹은 살아갈 자신이 있는 인간이 난해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저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만 알았더라면 저는 인간을 이처럼 두려워하거나 혹은 필사적인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 생활과 대립하며 이토록 밤마다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제가 머슴이나 하녀들의 증오할 만한 범죄조차 아무에게도 호소하지 않았던 것은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고 또한 물론 기독교 때문도 아니며 인간들이 요조라는 이름의 저에 대하여
신용의 껍질을 굳게 닫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마저 저에게 이따금 난해한 행동을 하는 일이 있을 정도이니까요. 그리하여 누구에게 호소하지 못하는 저의 고독한 냄새가 본능적으로 수많은 여성들의 후각을 자극하여 훗날 제가 갖가지 사건에 휘말리는 원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즉, 저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내였던 것입니다. 인간 실격은 책뿐만이 아니라 만화와 영화로도 제작되었지만 다자이 오사무의 음울한 정서와 인간 실존에 대한 지독한 번뇌는 책에서 그 진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독서서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의견과 읽고 싶은 책은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